동네 의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의학 채널 동네 의사 황기철입니다. 저희가 이제 의료 내지 의학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전달해 드리면서 이번에 컨셉은 이겁니다. 저도 허리도 아파보고 어깨도 아파보고 여기저기 많이 아파봐서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를 방문하면 물리치료 내지는 도수치료를 여러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혹시 해보셨습니까? 물리치료를요 골반 치료, 골반 통증 그리고 비뇨학과에도 접목할 수 있다.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정말 대단한 전문가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소개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동네의사 시청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물리치료사이자 미국 물리치료사 협회의 골반건강 아카데미에서 인증받은 골반 재활 전문가 한희주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지는 않지만 서양에서는 특히 또 유럽권 국가들에서는 이 요실금이나 전립선 질환 그리고 성기능 부전이라든지 전립선 통증 이런 질환들을 물리치료적인 관점으로 치료하는 영역들이 잘 발달이 돼 있습니다. 이 분야가 이제 근거 기반으로 치료 교육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이제 이런 요실금에 대한 치료나 전립선 질환에 대한 이런 치료에서도 물리치료 분야가 좀 건강하게 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요. 사실 비뇨학과를 저도 잘 진료하고 싶고 환자를 잘 치료하고 싶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부터 해봅시다.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 처음에는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허리를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허리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게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궁극적으로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치료 방법이다. 이런 개념에서 물리치료라든지 운동치료를 비뇨학과에도 도움이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사들이 전문의를 따는 것처럼 전문 보드가 나눠져 있어요. 메인 도메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신경 그리고 소아, 정형 물리치료 이렇게 하듯이 그 중에 또 중요한 좀 도메인으로 여성건강 물리치료가 있고요.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여성건강 물리치료라고 했지만 펠빅 헬스, 이제 골반 건강 이렇게 조금 변화를 하면서 왜 여성만 치료하느냐. 남성도 골반이 있고 요실금, 골반저 통증 이런 부분들은 남성분들도 누구나 다 겪으실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는 이 골반 건강 물리치료라고 해서 남성분들의 비뇨적인 질환 그리고 여성분들의 비뇨 부인과적인 질환까지 아울러서 주로 이제 요실금과 골반장기 탈출증, 성기능 부전 또 성교통 같은 이런 골반적 기능 부전이라고 표현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운동치료 또 도수치료적인 요법들을 치료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비뇨학과에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절선 비대증이 있든 없든 좀 화장실을 자주 가고 싶은 과민하고 예민한 방광이 있고요. 전립선염이 됐든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이 됐든 통증 관련된 영역이 있고요. 또 성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물리치료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우리가 기능을 회복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제 기존의 의학적인 관점에서 치료를 할 때는 포커스를 맞추는 쪽이 이제 올간 쪽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물리치료적인 관점에서는 근골격계와 움직임의 회복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의 회복이 이제 방광의 기능, 그리고 대장, 직장의 기능, 성기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것이 원인이 되는 요인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고 골반저의 움직임과 신체 전체의 움직임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을 때 좀 더 실제적인 요실금 증상도 좀 좋아질 수 있고 밑이 빠지는 것 같은 회음부 하강 증상들도 좋아질 수 있다. 골반저라는 이 근육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다양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기능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소변 조절하는 부분도 있고요. 대변 조절하는 부분도 있고 호흡 근육으로도 보조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우리 몸의 코어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바닥에서 신체를 지지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수많은 기관들을 받쳐주고 있잖아요. 움직임을 실제적으로 해줘야 이 기관들이 자기 위치에서 잘 버티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해서 근력이 너무 약한 환경에 있거나 어디가 손상이 됐다든지 움직임의 협응력이 좀 좋지 않다든지 지구력이 좀 좋지 않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운동하기 좀 어려운 환경에 있으신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두박근이 됐든 삼두박근이 됐든 근육을 만들면서 움직임을 만드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데 골반 근육도 움직임이 나오지 않거나 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이제 증상이나 질환으로 발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겉에 있는 근육들, 겉에 있는 몸들은 잘 보이잖아요. 움직이는 것도 잘 보이고. 근데 골반전은 우리가 평상시에 인지하고 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항상 일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골반저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잘 가늠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는 배가 있고 물이 차 있고요. A? 네. 오른쪽은 이 물이 안 차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골반전은 저 물입니다. 저 기관이 배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배를 지탱하고 있는 근막이나 결합 조직들이 옆에 이렇게 앵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 골반저가 충분히 잘 받쳐주고 있지 않다면 저 올관은, 저 배는 가라앉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합 조직은 손상되겠죠. 나이가 들면서 결합 조직이 느슨해지고 지지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나의 골반적 기능은 어느 정도인가를 알고 그리고 나의 골반저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죄송해요. 저희가 결국 저 물을 채워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물을 채우는 것이 이거요. 중요하죠. 저희 예를 들어 여기를 키우려면 이렇게 이거 하면 되는데 여기를 채우려면 어떻게 뭐 해야 되는지 이따 좀 가르쳐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굉장히 좀 어렵죠. 한 번도 안 해본 움직임을 배운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자전거를 처음 배운다. 처음에 이 자전거를 눈으로 봐야 돼요. 아,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 두 발인가, 세 발인가, 네 발인가? 움직임이 어떻게 되겠지? 만져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타도 봐야 돼요. 자전거라는 기계를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골반전은 내가 평상시에 인식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위치하고 내가 움직일 때 어떻게 기능하는구나를 먼저 설명해 드려요. 그리고 환자분이 인식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네. 골반저 물리치료를 할 때 그렇죠. 골반 근육에 대한 설명을 하신다는 말씀.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의 몸을 충분히 잘 인지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도 드리고요. 자료도 많이 보여드리고요. 모형 같은 것도 제가 많이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요. 배뇨에 대한 기본적인 생리학이나 해부학적인 지식들 아주 브리프하게는 설명드립니다. 그게 이제 인식의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전거를 좀 타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의 수준에 맞게 천천히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천천히도 해보고 조금 살짝 더 굴러도 보고 넘어져도 보고 이렇게 연합 단계예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합쳐서 이것이 어떻게 기능할 수 있구나를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골반저 근육을 수축하고 움직이고 그다음에 반응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체크하죠. 지금 나의 기능 상태를 인지할 수 있게 도와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이 익숙해지시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전거도 높은 곳도 갈 수 있어야 되고요. 내리막길도 조절하면서 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골반저 근육도 나의 필요에 맞게 잘 수축하고 이완하고 움직일 수 있게 다른 근육들과 더불어서 잘 협응할 수 있게 그렇게 움직임을 교육해드리고 유지 보수 관리 자전거로 치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영역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골반저 기능 장애라고 조금 좀 말이 그렇긴 하지만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래서 결국 골반저 근육이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에서 벗어나서 손상을 입거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기능을 잘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질환적으로 이렇게 분류한다기보다는 좀 활동력이 떨어져 있는 골반저 근육과 그리고 좀 과도하게 활동하고 있는 골반저 근육이 있구나. 이렇게 크게는 두 개로 나뉠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어떤 기능을 잘 하지 않는 골반저 근육의 형태도 있습니다. 예컨대 수축해야 되는데 수축을 잘 못한다든지, 이완해야 되는데 이완 잘 못한다든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이제 저활동성 골반저 근육인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복압성 요실금이나 장기 하수증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저활동성 골반저 근육과 함께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활동이 좀 덜 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이렇게 크게 골반 아래 근육을
구분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골반저 근육이 활동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는 얼마나 잘 기능하는가와 같이 결부돼서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박성 요실금 환자라고 해서 다 저활동성 골반저 근육이냐? 그건 아닙니다. 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요실금이 있으시지만 과활동성이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질환과 조금 다르게 기능의 상태를 평가하고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한다. 실제로 골반 근육이 과하게 활동을 하는데 그때 방광이 예민한 과민성 방광 환자분이라면 그러면 절박 요실금, 소변을 참지 못하고 소변 새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다양한 원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러한 소변 관련된 증상을 배뇨장애라고 하는데 이런 요실금과 배뇨장애가 있는 환자분들은 요 골반 물리 치료에 관심을 가져볼 법하네요, 그렇죠? 실제로 요실금과 그리고 골반장기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국제 진료 지침에 의해서 약물 이전 혹은 약물과 함께 1차적으로 치료해라. 라고 하는 이제 치료적 툴이죠. 이 골반장기 탈출증은 그래요. 왜 우리 여성의 질 있지 않습니까? 질 쪽으로 뭐가 이렇게 삐죽 나와 있어요. 그게 방광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직장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뭐 수술적인 교정법보다는 처음에는 골반 물리 치료를 통해서 이게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골반저 근육 훈련이라는 말로 보통 많이 사용하고요. 그걸 저희가 이제 pelvic floor muscle training이라고 합니다. 네.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케겔 운동하고는 약간 달라요. 이 골반저 근육에 대한 기능 상태를 보고 이 사람이 이걸 잘 인지할 수 있게 해주고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이 사람의 기능에 맞게 개선시켜 줄 수 있게 도와주고 일정의 기간을 잡고 골반 저근육 훈련 과정을 통해서 기능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끄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훈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보조적으로 하는 치료로는 뭐 전기 자극 치료를 하든지 또 케겔 운동과 관련돼서는 뭐 바이오 피드백 같은 거를 좀 그렇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근육이 너무 많이 약하거나 수축을 아예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신경인성 방광, 이제 신경적인 질환이 있으셔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육의 수축이 어려우신 분들은 타겟팅에서 들어가는 전기 자극이 근육을 정확하게 수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극 치료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바이오 피드백은 실제로 내가 그것을 잘 하고 있는지를 피드백 받아야 되고 실제적으로 코렉션도 돼야 되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이제 혼자서 이제 화면 보고 해나가는 거는 좀 어려움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들이 바이오 피드백을 치료적 툴로 사용하는 거는 보통 골반저 근육 훈련을 배울 때 움직임이 잘 일어나고 있는지 단계를 가르치기도 하고 조절하는 능력도 가르치고 내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이 어디인지 그런 것들도 좀 볼 수가 있죠. 저게 이제 뭐 근전도를 이용해서 하는 게 좀 뭐 우리나라에 나중에 도입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현재는 압력 기반으로만 하고 있는데 이 압력 기반으로 하게 되면 이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이 압력이 어디서 오는지 감지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복압이 높아져서 아래를 더 눌렀을 수도 있고요. 엉덩이 근육을 더 사용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선별해내기가 어렵죠. 근전도로 바이오 피드백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게 실제 지금 그 근육이 얼마나 활성돼 있느냐 이제 이걸 리얼타임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요. 우리나라 여성 한 10명 중에 저는 한 4명 정도는 요실금이 있다라고 알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은 원래 나이 먹으면 다 똑같던데 뭐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좀 당연한 게 아닌가? 좀 암묵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냥 얼마나 더 산다고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너무 그런 게 안타까운 거죠. 내가 복압이 증가할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무거운 물건을 확 들어야 된다거나 달리기를 하셔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미리 수축하시면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소변이 새는 양이 그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 골반저 근육 훈련을 일정 기간을 가지고 했을 때 이건 밝혀진 사실이에요. 복압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치료율 8배 그리고 모든 종류의 요실금으로 이걸 확장을 했을 때는 5배. 5배. 야, 그러니까 골반저와 관련된 운동은 일단 어떻게 보면 코어 근육이 기본이고
그냥 우리가 그냥 살면서 왜 국민체조 하는 것처럼 네. 그래도 그냥 좀 우리가 배워서 하면 참 좋겠다, 그렇죠? 네, 그럼 너무 네. 좋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꼭 요실금이 있는 게 아니더라도 좋은 기능을 유지하고 있기 위해서 운동을 잘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고요. 네. 손상이 있으셨던 분들, 그 질분만을 많이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방법을 잘 배우셔서 꾸준히 해보시는 것이 좀 보존적인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요실금, 뭐 복압성 요실금, 막 기침하고 막 나도 모르게 배에 힘이 들어갈 때 골반 저 물리치료나 운동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남자 쪽으로 잠깐만 돌려서요. 조금 돌려서 왜 우리가 한 40대 중반 넘어가면 뭐 발기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이죠. 우리 남성들한테는 희소식인데. 실제적으로 남성 성기능 부전과 여성 성기능 부전에도 도움이 되고요. 사정 조절 장애라든지 발기 부전, 그리고 조루 각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엄청 찾아가서 이제 물리치료를 배우겠다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의료 환경에서 이 골반전 물리치료를 비뇨의학과나 산부인과나 대장학문과 같은 관련된 유관과에서 실제 우리 의료 환경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진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환자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이에요. 과민성 방광 환자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치료 방법? 뭐 행동 중재 그런 게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행동 중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께는 사실 물리치료 세션 오시면 정말 교육을 많이 해드려요. 교육.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우리 병원에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배뇨일지 많이 써보시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3일짜리 배뇨일지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걸 하는 이유는 아예 방광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방광은 잘 배우잖아요. 그리고 잘 움직일 수 있죠. 잘 변화할 수 있죠. 꼭 병원에서 처방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요즘에는 어플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배뇨일지를 써보시는 거예요. 그냥 3일 정도. 내가 만약에 과민성 방광이 있고 소변 보는 양 조절이 좀 어렵고 자주 마렵고 뭐 이런 증상들이 있다. 그러면 그냥 3일 정도 오늘 날짜 시간하고 소변 내가 몇 번 봤는지 실제로 내가 급한 감만 있었는지 아니면 소변이 정말 샜는지 그리고 샜다면 그 양이 소중대라고 따진다면 어느 정도인지 패드를 사용을 몇 장이나 했는지 만약에 급한 정도가 있었다면 어느 정도나 급했는지 그 액시던트들을 보고요. 그 옆에다가 뭘 쓰냐면 내가 먹었던 수분량 그리고 액체류, 특히 산성식품들 적어보시면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나의 방광이 좀 과민해질 수 있는지를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산성식품이라는 게 뭐 콜라, 커피 이런 거예요? 콜라, 커피 다 포함이고요. 가공식품 다 산성이고 예를 들면 과일 중에서도 산도가 굉장히 높은 과일들 제가 산성식품을 위주로 먹고 산 것 같은데. 그래서 과민성 방광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식이 조절하는 부분 반드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충동이 왔을 때 이걸 억제하는 기법을 설명을 꼭 드려요. 소변이 보고 났는데 또 갑자기 너무 보고 싶어요. 침착하십시오. 우리가 VYR이라고 해가지고 자발적 요실금 반사가 있는데 요거를 억제시키려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근육을 수축하고 해야 되거든요. 내가 빨리 화장실 가야 돼. 여기 너무 매몰되면 이성적으로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일단 그래서 호흡을 하고 급료 신호가 온다고 해서 화장실에 내가 바로 가야 되는 게 아니야를 이제 인지해 주시고 그런 설명들을 드리죠. 그리고 방광 배뇨근을 진정시키고 절박감을 줄이기 위해 골반저 근육을 5회에서 10회씩 이렇게 수축하십시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회음부를 의자 끝 같은 데 이렇게 앉아서 좀 눌러 주십시오. 네, 그렇게도 하고요. 그리고 발끝이나 그리고 발 뒤꿈치 쪽으로 이렇게 까치발을 반복적으로 들어주시는 것도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피크 시기가 좀 지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 다시 수그러들어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소변 보는 텀을 조금씩 늘리는 그리고 거예요. 편안하게 앉아서 또 관심을 좀 뭐 핸드폰을 본다든지 좀 다른 데로 돌리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골반 물리치료 영역이군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리고 환자분 상황에 맞게 환자분이 만약에 30분까지 참으실 수 있는 분이시면 좋아요. 그러면 40분부터 시작합시다.
50분부터 시작합시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식단 수정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이제 수분을 적절히 먹는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수분을 굉장히 과도하게 드시는 분들이고 맞아. 너무 적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나는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 뭐 병원 다 다녀봤어 안 돼. 근데 배뇨일점 써보세요 했더니 물을 하루에 5리터, 6리터 드시는 거예요. 뭐 네, 어떡하겠어요. 맞아요. 그렇죠. 저도 정확하게 그런 환자분들 뵀었는데 3리터를 물을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린 것이라곤 물을 1.5리터로 줄이시고 골반저 근육 운동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50%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이섬유 섭취는 그냥 방광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변비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성 변비가 있을 때 골반저에 힘을 주는 그 패턴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면 장기 하강증도 악화될 수 있고 골반저 기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식이섬유, 그래서 야채가 들어간 국, 콩나물국이나 뭐 시금치국 같은 거, 그리고 뭐 김치에 그리고 콩이 들어간 밥, 다양한 콩이 들어간 밥과 과일이나 나물류를 적절히 드시면 하루에 필요한 식이섬유를 잘 섭취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내가 만성 변비가 있거나 변 보는데 문제가 있다면 또 그걸로 인해서 배변 보는 장애가 있거나 골반저 기능 회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식이섬유를 섭취를 적절하게 치료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중재가 될 수 있는 거죠. 변비가 사실 화장실을 자주 가는 그냥 단독 요인이 되기도 해요. 맞아요. 네, 우리 어린 아이들 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빈뇨 증상이 있는데 이거 거의 90% 이상은 변비예요. 저부터 좀 신경 써야겠네요. 식이섬유를 좀 섭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행동 중재로 이제 전기 치료나 바이오 피드백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가정용 전기 치료기도 사실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경피적 전기 자극 치료기거든요. 이제 저걸 적정한 헤르츠로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청골신경을 자극하거나 후방 경골신경을 자극해서 과민성 방광 증상, 그러니까 금뇨, 빈뇨 이런 증상이나 또 복압성 요실금, 골반장기 탈출증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적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치료실이 있다면 환자분께서 이제 오신다면 이제 교육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거를 가정용으로 그냥 활용하시는 것보다는 비뇨기과나 이제 이런 골반저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곳에서 좀 교육받으셔서 활용하실 수 있다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꼭 이렇게 화면을 보고서 내가 지금 수축했네, 안 했네 이걸 보는 것만이 바이오 피드백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거울을 보고 나의 회음부가 내가 수축할 때 움직이는가를 보는 것도 바이오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나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이오 피드백이거든요. 골반저 근육을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평상시에 적절한 톤을 잘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무게에 나의 근력에 맞는 툴을 처방받거나 추천받아서 일상생활에 활용하시죠. 그래서 저걸 가지고 내가 잘 수축하고 있고 유지하고 이걸 실시간으로 피드백 받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골반 초음파, 재활 초음파를 통해서 초음파 영상을 봤을 때 골반저 바닥에 움직이는 영상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 움직이는 정도를 보고 어느 정도 수축하고 있구나, 이완했구나 이걸 좀 인지할 수 있기도 하죠. 이제 약간 좀 너무 저질스러운 질문 죄송한데 제가 잘 몰라서 왜 우리가 역기 이렇게 들잖아요. 네. 드는 것처럼 질추도 이제 어디 앉아서 질에다가 넣고 이거 일어나서 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긴 열전인가 이러면? 남성분이 이렇게 굉장히 무거운 뭐 벽돌 같은 걸 이렇게 딱 던지고 제가 그걸 지금 떠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이상한, 그러니까 그분한테 죄송한데 되게 과학적이지 않은 성수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그걸 막 들어 올리거나 막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약간 역도.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팔이 안 올라가요. 내가 팔이 안 올라가면 여기서 내가 막 근력이 부족해. 여기서 내가 움직이는 범위가 안 나와. 막 이렇게 하면 어깨를 움직일 수 있는 적절한 양의 운동 처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잘 기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다 피트니스를 잘하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골반저 근육을 잘 기능하게 하는 거예요. 소변을 잘 조절하고 대변을 잘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근력이에요. 그리고 그만한 근지구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제 치료적 툴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야, 저의 이 저질스러운 질문을 이렇게 아름답게 승화시키셨네요. 아름다웠나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거, 우리가 약 쓰고 주사 쓰고 뭐 이렇게 하는 치료 중에 왜 여성분들 이렇게 약간 질경련이라고 하나? 뭐 성관계 통증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질이라든지 골반 근육이 좀 과한 거잖아요. 그렇게 질경련, 뭐 성교 통증, 이런 여성 성기능 장애가 아주 심하고 불편한 분들도 요 영역으로 들어와 있는 건가요? 너무 훌륭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비뇨의학과에서 되게 아쉬운 점 중에 하나거든요. 여성 성기능을 봐주는 곳이 정말 없어요. 근데 여성도 성기능 부전이 있거든요. 이 성기능 부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까 그 질경련증이나 이런 통증이 있어서 성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 이제 그런 요인이 있다고 하면 통증에 대한 치료를 돕는데 물리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성감증이 떨어지거나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감각에 대한 치료,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기능을 좀 끌어올리는 치료,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파트너와의 예를 들면 심리적인 상담, 지지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분야도 치료 중에 하나로 잘 자리 잡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범위가 참 다양하다고 느낀 게, 우리가 성과 관련된 치료를 할 때 여기에는 뭐 우리 진료 시간이라든지 이거를 좀 뭐 질환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고민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물리치료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섹스 테라피스트라는 분들이 이제 약간 좀 근거 없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좀 그렇게까지 영역을 좀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좀 앞으로 이게 어떻게 더 변해갈지 참 너무 실제로 궁금하네요. 근데 국제 요실금학회 같은 데 가보면 골반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이 섹스올로지스트로 활동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성기능 부전에 대한 그 논문 연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예를 들어서 질경련증이 심하신 분들은 삽입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나도 모르게 근육이 굉장히 많이 수축해서 관계를 갖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리치료에서는 정말로 물리적인 인자, 그리고 이분의 심리적인 부분을 충분히 케어하고 환자분의 의사를 이제 치료에 포함해서 이분이 조직적으로 물리적인 인자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다려줘요. 우리가 스트레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gradual relaxa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완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그런 치료의 파트너분과 같이 치료받을 수 있게끔, 같이 상담을 오실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도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결국 우리 건강을 회복하고 또 증상을 또 완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치료들을 찾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그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행복하려면 나의 파트너와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더불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되게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 궁극적인 행복의 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여성 성기능 부전 또한 남성 성기능 부전처럼 음지에서 있지 않고 좀 잘 다뤄질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남자친구, 나의 여자친구도 괜찮습니다. 우리 미혼인 분들도 즐겨 하시는 거니까. 당연하죠. 야, 오늘 사실 물리치료 여기까지 해봤어? 네. 뭐 이렇게 저희가 좀 접근을 해봤는데요. 골반저 물리치료, 야,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너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누구나 다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요실금 나이 들면 다 누구나 겪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나한테 다가오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사실 누구한테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겪는 것이거든요. 나 혼자 겪는 것들이 아니다. 그리고 치료적으로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도 좀 변화될 수 있고, 네, 그런 계기가 좀 되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의사나 환자 입장에서 사실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가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치료의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거나 간과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무기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골반저 물리치료가 어느 정도까지 펼쳐질지는 물론 우리 의사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선구자 역할을 하시는 선생님의 역할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를 기대해 볼게요. 의학 채널 동네 의사는 또 돌아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